원효 50이라 금강산매경론 4편이 이어집니다. 먼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삼국통일과 원효를 해운대 평생학습관에서 대면 강좌를 실시합니다. 대면 강좌에 참석하실 분은 사전에 반드시 해운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등록 신청해 주시고 위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축국 가린다 정사 선방에 가부좌를 틀고 마주 앉은 진나와 금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적을 깨고 진나가 먼저 입을 열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보게, 금에 이거 밖에나.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감지하면 그네가 되물었습니다. 진나, 이것이 무엇인고? 무척 소중한 것 같아 보이는데. 진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금에, 난 이제 인연에 따라 열반에 들까 하네. 이 생에서 못한 일도 많아 아쉬운 것도 있지만 이것도 나의 업이고 연인걸 될 수 있겠나? 혹 내가 할 일이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사바색으로 다시 돌아옴세. 그리고 이건 내가 평생을 다해 쓴 금강산매경인데 자네가 보관했다가 꼭 필요할 때 쓰게나. 아니, 그럼 이게 소문대로 자네가 직접 지은 금강산매경이란 말이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금에는 무척 놀라는 표정이었고 진나는 잠시 지나간 날을 떠올리며 무척 아쉬운 듯 하던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칸타 왕께서 아유타 공주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내가 산속 벼랑 끝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은 경전이지. 하지만 내가 이 경전을 다 지었을 때는 아유타 공주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네. 금에 날 질책하지 말게나. 내가 아유타 공주와 연을 맺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극락정토로 영원히 데려가기 위해서였네. 난 처음 만난 아유타 공주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극락정토에 데리고 간다고 굳게 언약을 했다네. 하지만 난 몇 생을 거치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네. 인가응보인가? 아유타 공주와 나는 몇 생을 두고 서로 사랑했지만 연분을 맺지 못했어. 공주를 극락완생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쳇바퀴 돌듯 사바세기를 윤회하여야만 한다네. 다 내 불찰이지. 금에 세상에 있는 경전을 모두 수십 차례씩 읽고 인용하고 논리를 집대성해 금강산매경이라 이름 붙였지. 그럼 소문에 떠도는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사실이었구나. 자네가 그 많은 경전을 수십 차례 읽고 아주 간단하게 인용하여 정립했다는 소문이. 화엄경 하나만 해도 글자 수가 무려 10조 9만 5천만 8자인데 얼마나 방대하며 난해한 경전들을 요약하고 집대성한 경전인가. 이게 금강산매경이란 말인가? 보살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금에는 떨리는 손으로 경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후세에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을 걸세. 금에. 진나는 앉은 채 열반에 들기 전에 금에에게 금강산매경을 넘겨주었습니다. 가린다 정사의 진은혜를 등지고 진나는 가만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진나는 원효의 전생 본명이 아닙니까? 금에는 나중에 용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다. 들리는 소문에는 진나가 높은 벼랑 끝에서 금강산매경을 지을 때 다라나무 잎에 새겨진 무거운 수억만 장의 폐역경을 벼랑 끝까지 쥐고 옮겨준 이가 바로 가린다 정사의 도반 사복이 키우던 염소였던 것입니다. 염소는 그 공덕으로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진나의 용맹정진을 본 사복은 장애인으로 이 생에 태어나 평생을 뱀처럼 기어다니고 현상에도 이끌리지 않고 온갖 유혹과 은선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무거운 수영으로 연화장 세계에 엄마인 전생염소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나가 읽고 인용한 경의 종류는 능가경, 법화론, 법화경, 대성기신론, 십지론, 이장장, 부정불감경, 불성론, 성만부인경,
무상론, 섭대성론, 자바함경, 유화론, 대열반경, 해심밀경, 중변론, 지도론, 현양성조론, 화엄경, 보성론, 법망경, 인왕경, 보살영락, 본업경 등 수십 차례씩 읽고 건강삼매경을 쓰면서 많은 경전의 논리를 정립, 집대성했다고 합니다. 원효는 이 생에서 3번 전생의 인연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이 생으로 돌아온 원효의 머리 주위엔 보살의 광배가 내비치고 있었고 찰나의 건강삼매경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토시 하나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원효는 서라벌에서 온 성간들에게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자의 대비마마의 병안이 학업을 다투어 대비마마께서는 빈도와 요수공주의 전생 전전생 소원인 연분을 맺게 해주신 은인이신데 어찌 빈도가 주저하겠소. 건강삼매경 5건을 풀이해 인왕 백가조에 갈 터이니 서라벌 황농사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오. 서두시오. 시간이 없소이다. 원효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 건강삼매경 5건을 다 풀이해 적었습니다. 앞살에 여명이 밝아오자 밤새 풀이한 건강삼매경 5건을 책상에 둔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낙 집중해 밤을 새워서 그런지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무척 상쾌했고 심호흡을 하자 머릿속은 맑고 정신은 뚜렷해졌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산 마루금을 따라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아직 검푸른 하늘엔 촘촘히 박힌 새벽별들이 금강석같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벌써 일어나 음악에 불을 피우고 목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다리는 사람도 있는지 냄새와 쑥 따리는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원효는 머릿속에 심호흡을 크게 어둠 속에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혼자서 앞산에 올랐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며 아무타 부처님에게 자비대비의 병안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효가 포양을 마치고 돌아오니 밤새 세워지은 건강삼매경 5건이 깜짝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작은 방안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고 삼위성에게 물어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놀란 삼위성이 아궁이 속에서 타담한 건강삼매경 5건의 흔적을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허탈해진 원효는 아궁이 속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얼굴을 단번에 떠올렸습니다. 깊이는 데는 있지만 원망하고 미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범인을 밝혀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죄를 물어서 못하느냐. 순간 석가모니의 사촌동생 제바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석가모니를 죽이려고 한 나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석가모니는 제바달다를 용서하고 결국은 성불케 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지필묵을 준비한 원효는 암낭주 사라사에서 서라벌 인왕 백호저까지 덜컹대는 소가 달구지를 타고 가면서 다시 건강삼매경 3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건강삼매경 약소라고 부릅니다. 소문을 들은 대중들은 구름같이 몰려왔습니다. 대중은 원효의 소달구지를 뒤를 따르며 두 손을 모으고 나무아비 타불을 염송했습니다. 원효는 흔들리는 소가지 위에서 건강삼매경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무상부품의 무상이란 무생간으로 일체 상이 없는 것, 즉 공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법이란 선행 속에서 관찰되는 대상인 일심이다. 둘째, 무생행품으로 무생심의 수행, 마음의 작용을 일으켜 번뇌망상을 없애고 셋째,
봉강리품으로 모든 상과 망념이 사라지면 본래의 청정 자성인 봉강의 강령이 드러난다. 내체 입실 제품으로 실제란 허망한 것을 떨어쳐버린 진실한 경지를 말한다. 이러한 마음의 경지를 채워가는 것을 일러 실체에 들어간다는 말로 표현한다. 마지막 총치품에서는 앞에 여러 품에 걸친 논의에 제기되는 의문과 요점은 다음과 같아.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일필휘지로 금강산맥의 소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과 5년은 50 이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다음 작품으로 할아버지 삼국유사를 매주 토요일 70화까지 연재를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는 어린이 버전과 일반 버전 두 종류로 연재가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